안녕하세요. 조익선 손해사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서 손해사정사랑 행정사랑 삐까번쩍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삐까번쩍은 옷가게, 청소업체, 주얼리샵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자동차 외형보건 업체입니다. 지금 10년 넘게 해오고 있고요. 행정사도 취득을 2017년에 했으니까 지금 6년 차네요. 주변에서 하도 유튜브를 해봐라, 요즘 대세다 등등 권유가 많았는데 계속 마음만 있고 해봐야지 하면서 뜻만 들이다가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카메라 앞에만 서면 울렁증이 있어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MBTI도 그 I로 시작해서 좀 내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욕하고 이러면 상처받으니까 가급적 좋은 소리랑 파이팅 넘치는 소리,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의 컨셉은 자기개발 플러스 브이로그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처음 시작부터 자랑한다니까 좀 거북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자기 개발을 하는 컨셉이니까 뭔가 제가 뛰어난 게 있다, 특별하다, 이런 걸 보여드려야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속 좋아요도 해주실 거고 알림 설정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를 2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취득했고요. 손해사정사는 2차 기준으로 3개월 공부하고 합격했습니다. 특히 손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분도 있고, 손금사 카페에서는 어떤 분은 손사는 겸손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 브랜딩 시대고. 그래서 요래 좀 특별한 게 있어야 제가 말하는 공부법이 좀 먹힐 거고, 그게 아니라 제가 손사를 5년, 6년, 7년 이렇게 공부해서 땄다고 하면 제가 말하는 공부법이 뭐가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간 공부하고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법을 알려드리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탈 9개월 걸려서 취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논술 시험을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합격 컷이 되는지 몰라서 좀 과하게 공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평균이 95점, 2차는 당시 평균 43점이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70점을 맞았으니까 상당히 고득점을 한 거죠. 그래봐야 수석을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저는 공인중개사, 행정사, 손해사정사를 단기간에 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업으로 공부하는 거 말고 조금만 공부하고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꼼수 공부법,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 재가기능사 실기 준비라든지 왕초보 공인중개사를 위한 창업 실무에 대해서도 차차 다뤄볼 예정입니다. 재가기능사 이런 거 좀 뜬금없는데 이게 하나의 취미생활을 또 갖고 있어서 그동안 이것도 제가 해왔던 노하우,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홈베이킹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든 행정사든 손해사정사든 취득을 하고 나면 바로 실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 길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행정사 업무도 그렇고 손사 업무도 그렇고
특히 실무에 대해서 뭐 경험을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행정사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너지가 있느냐,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 말고 손해사정사하고 행정사하고 두 개는 또 어떤 시너지가 있느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행정사를 가운데 두고 이 자격증, 저 자격증과 시너지를 비교하냐면, 공인중개사나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분들처럼 제너럴리스트예요.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행정사를 중심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장발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수염도 막 나 있고. 근데 요즘에 저도 유튜브 이렇게 자주 보고 하는데, 장발하면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발 스타일링 어떻게 하는지. 저도 뭐 장발 해온 지가 지금 거의, 한 10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머리를 기른 지가. 뭐 중간에 자르기도 자르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장발하면 좋은 점, 나쁜 점이라든지, 뭐 장발 스타일링 법이라든지, 뭐 수염 뭐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보고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가 장발은 좀 이게 오랫동안 고수를 해왔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는 좀 이렇게 좀 짧은 머리, 스포츠보다 조금 긴 머리도 해보고 이랬는데, 제가 좀 숱이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보통 미용실을 한 달에 2번은 가야 됩니다. 2번은 가야 되고, 뭐 미용사분 딱 한 명을 지정을 해서 보통 하는 스타일인데, 동일한 분한테 시술을 받아도 매번 갈 때마다 이게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래서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3개월마다 또 한 번씩 파마도 해주고 이러는데, 파마도 할 때마다 똑같은 걸 요구를 하는데도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냥 머리를 길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르게 된 건데, 뭐 기르고 나니까 뭐 관리하기도 편하고, 뭐 머리가 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 텀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벌써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일단 각설하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수영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한 10년 이상 또 해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다니는 수영장에서는 제가 상급반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수영장에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리고 마지막에 상급반 이렇게 있거든요. 상급반에 지금 현재는 있고, 다른 수영장 다닐 때는 뭐 마스터즈 반에도 있었고 연수반에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영에 대해 뭐 기본기는 거의 아마추어로서 다 갖춰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영 잘하는 법이라든지 지상훈련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뭐 자세 교정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게 필요하시면 그런 수영 영상 보내주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속도가 나고 좀 더 폼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겁나 잘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저것 잡다구리하게 뭐 잡지식도 많고 잔재주도 많습니다. 특히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 뭐 외형보건업체도 운영하고 있지만, 자동차 덴트, 도색, 그리고 뭐 자동차 오너들이 뭐 할 수 있는 이런 팁들도 공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한번 자동차 덴트라든지 이런 거 제가 시공하는 작업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근처에 계신 분들은 저희 샵에 들리시면 성심을 다해서 시공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앞에 쭉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시고, 제 채널이 앞으로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조익순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이 좀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재밌을 것 같다 그러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